봉도사 정봉주와 함께하는 SBS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의 정치쇼 4부 비정치회담 들어가겠습니다. 정치 뉴스 빼고는 다 있는 시간. 하재근 문화평론가님 꾸벅. 예, 안녕하세요. 예, 강경윤 SBS 퍼니 기자님 꾸벅. 네, 안녕하세요. 스트롱윤 강경윤 기자입니다. 오, 스트롱윤? 네. 강경. 네. 아, 예. 네. 시작하자마자 아재 개그를. 저 소프트적이에요. 왜요? 예. 왜 소프트가 나오죠? 부드러운 남자라서. 남자. 아, 예. 봉봉봉.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하재근 평론가는 어깨에 네. 딱 이렇게 짐이 얹혀진 것 같아요. 그렇죠. 스트릭트 재근이라고. 아, 예. 짐 무슨 짐인지 모르죠? 무슨 짐이죠? 멋짐. 아우. 아, 예. 해안이 돋보이시는군요. 아, 예. 아침에 김 드셨나 봐요. 무슨 김이요? 잘생김? 잘생김이라고 할 것 같았는데. 아따 징하네. 무슨 징인지 아세요? 어메이징. 아유, 감사합니다. 네.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예. 김 좋네, 김. 자,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지금. 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번 주 다음 주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긴장 마시고 전화 잘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행 연습 들어갑니다. 따르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제 라디오 들으셨죠? 당근이죠. 아하, 당근 드셨어요?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정봉주의 정치쇼요. 아, 진행자는요? 봉부로봉봉 봉도사 정봉주 씨요. 아하, 방송국은요? 당연히 SBS 라디오죠. 띵동댕. 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까지는 아니고. 네. 참 잘하셨어요. 동글뱅이 5개. 네. 자, 그런데 이상한 게 네. 택시 타면 다 들어. 네. 다 들어요. 버스 타면 다 들어. 맞아요. 근데 왜 우리 시청률은 10%가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상합니다. 정치율은. 정치율. 네. 네. 아 근데 정말 다 들어요. 해주면 다 들어요. 그 네. 이제 이 라디오 청취율도 패널을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게 아니요, 아니라 이거는 정해진 패널한테. 인지도 조사이기 때문에 일종의 오래 방송 프로그램 운영하면 많이 나와요. 네. 아. 오래 하면. 그리고 우리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패널이 정해져 있으면은 네. 실제 청취율은 반영이 안 되죠. 정해진 패널들에 의해서만 수치가 그렇죠. 나오죠. TV 같은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우리도 오래 했잖아요. 지난해도 그렇죠. 하고 올해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오차가 굉장히 클 여지가 있어요. 실제 패널이 정해져 있으면. 하재근 평론가님도 모르는 게 없어요. 모든 문제 다 전문. 알아요. 저희 집이 네. 그 TV 패널로 선정이 됐다고 연락이 그거 되게 왔는데 행운인데요? 수상기에 네. 이제 달아가지고 달아놓고. 시청률 한다고. 야. 빼내면 선물도 받으시고. 예, 선물도 준다고 했는데 네.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셔가지고 예. 이제 거부했는데. 어머, 부모님 이상한 걸 반대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일이 TV 볼 때마다 리모컨으로 그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게요. 뭐 저희 같은 이제 뭐 지상파나 이런 거는 좀 미미할 수가 있지만 네. 저기 진짜 케이블은 0.1에 울고 웃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참 좋은 네, 부모님이 그런 거부하셔서. 근데 어쨌든 샘플이 될 뻔하셨는데. 라디오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식이면 오차가 상당히 클 수가 있고. 그리고 라디오의 파급력이 이동하는 도중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동하는 도중에 이 프로그램을 듣는 분들은 청취율 전화 못 받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오차가 있지 않을까. 택시 운전기사님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버스 운전기사님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움직이는 홍보판이에요. 그렇죠. 아. 네. 어마어마해요. 맞아요. 그리고 네. 들은 게 많고 얼마나 이게 이 말씀들도 잘하시고 맞아요. 얼마나 박시한지. 그래서 정치인들의 눈치를 많이 보시죠. 예. 안혁주님 택시 운전사나 버스 운전사 분은 전화를 못 받잖아요. 아쉽네요. 버스 운전사분들도 전화하면 딱 받고 세워놓고 그 승객분한테 잠시 청취율 조사합니다. 받고 가시겠습니다. 대중교통을 멈추고. 네. 자, 하재근 평론가 첫 번째 뉴스. 첫 번째 뉴스는 2018 골든 디스크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네. 요즘은 우리나라 이제 이 가요계에서 예. 제일 권위 있는 이 대중음악 시상식이 골든 디스크 골든 시상식입니다. 디스크. 옛날에는 뭐 공중파에서 했던 10대 가수상 이런 네. 연말에 했던 게 굉장히 유명했는데 요즘에는 지상파 시상식이 상당히 권위가 떨어지면서 이제 골든 디스크 시상식이 권위가 이제 압도적으로 올라갔는데 10대 가수상 이런 게 없어져 그 권위가 떨어지면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누구요? 가수협회 회장 김은국 씨. 나 10대 가수예요. 으아, 들이대. 그분이 우클라 이제 대학 나오신 분. 10대 가수 하셨죠. 우클라데요. 근데 하세요. 예, 요번에 이제 골든 디스크를 했는데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음원 대상, 음반 부문 대상 2개로 나왔는데 예. 네. 음원 부문 대상에서는 11년 만에
여성 솔로 대상이 나왔고 아이유 씨. 아이유 씨. 예. 아이유. 그리고 음반 부문 대상에서는 10년 만에 BSM 가수가 대상을 오, 받았습니다. 10년 만이나 됐군요. 10년 만에 지난 10년여 SM 동안 소속이 아닌 네. SM 천하였었는데 네. 지금 요번에 방탄소년단은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그렇죠. 방탄소년단 비 거대 기획사, 약간 이제 중소기획사라고 보는데 예. 그 방탄소년단이 요번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소속사가 어디라고요? 빅히트라고 네. 방시혁 씨. 빅히트. 네. 무슨 뜻이에요? 빅히트. 이게 무슨 뜻이죠? 빅히트를 친다는 뭐 뜻이죠. 대박 난다는 뜻이 네. 아닐까요? 아 빅히트. 빅히트. 네. 아, 예. 한국말로 하면 지금- 대박이네요. 지금 네. 봉도사님이 빅히트. 빅히트라고 쓰셨어요. 빅히트. 아 네. 빅히트. 네. 진짜 사실- 대박 났죠. 사실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는 정말 방탄소년단의 해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니었죠. 네. 정말 그리고 음반 같은 경우도 이 방탄소년단이 G.O.D 이후로 가장 많이 판 음반이었죠. 164만 장이었나요? 아, 그러니까 149만 장. 149만 장. 요즘은 그렇게 음반 많이 안 팔리는데. 그러니까요. 다 음원 다운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방탄소년단이 정말 이 좋아하는 팬층의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요. 정말 중년들도 많이 듣고요. 렌지가 넓죠. 렌지가 굉장히 20대서부터 넓어요. 60대까지. 네, 왜냐면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잘 만든 작품을 봤을 때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맞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음. 방탄소년단은 음악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서 사실 이거 만약에 듣고 계시는 뭐 좀 그 중장년층이 계신다면은 방탄소년단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방탄소년단 검색해 보세요. 네, 지금 음악도 한번 이 방송 듣는 들어보시고요. 분들 방탄소년단 검색해서 거기서 나오는 노래 한두 곡 정도 들어보시면. 네, 그러면은 근데 훨씬 더 젊은 분들하고 말이 하재근 할수 있겠죠? 평론가님, 강경윤 기자님 얄밉죠. 왜요? 아,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방송 나가기 전에는 아 골든 디스크에 대해서 하재근 평론가님 오늘 말씀 많이 해주세요. 그냥 혼자 다 해요. 죄송해요. 워낙 내공에 출중하셔서. 아니에요. 네. 근데 스트롱윤. 근데 네. 굉장히 이게 그 참 그 이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온 것이 예. 그 16년 만에 G.O.D 이후로 밀리언셀러 시대가 요번에 열린 건데 100만 장이 넘게 이제 팔린 건데 예. 근데 밀리언셀러 시대가 같이 열었습니다. 엑소, SM 가수 엑소도 108만 장.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149만 장. 네. 그러니까 엑소도 어마어마한 성과를 낸 건데 네. 방탄소년단이 그야말로 맞아요. 미친 성과를 냈기 사실 때문에 엑소하고 방탄소년단은 지금 굉장히 마치 H.O.T와 뭐 잭스키스처럼 굉장히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네. 정말 쟁쟁한 경쟁자들이거든요. 둘 다 미친 존재감이네. 미친 네. 존재감이죠. 아시아에서는 엑소가 조금 더 인기가 있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는 방탄소 BTS가 더 인기가 있고. 네, 지금 수성하려는 자와 지키려는 예. 자, 그리고 넘어서려는 자가 네. 지금 아주 야, 무슨 치열하게 게임 하고 광고인 있죠. 줄 알았어요. 서려는 자, 지키려는 자. 네, 그러니까 너무 엑소도 소리는 지금 자.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방탄소년단이 꼭 그 옛날에 사마이하고 제갈공명이 싸우는 것 같은 사마이도 삼국지에서 예. 사마이도 어마어마했는데 사마이가 오. 왜 나를 낳고 제갈공명을 하늘이 낳냐고 막 한탄을 하잖아요. 네. 약간 엑소가 그런 느낌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두고 방탄소년단을 또 주셨습니까? 네. 엑소도 100만 장 넘겼는데. 예. 그러니까 저같이 돼야 돼요. 대체 불가.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예. 그 방탄소년단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앨범을 냈는데 10몇 주째 미국 앨범 차트에 올라 있거든요. 어허. 밀려나지 않고 있거든요. 굉장히 거기 몇 위쯤 올라가 있어요? 거기 지금 순위는 한 수십 위 정도 될 건데 핫 200이거든요. 200이 예. 안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럼요. 건데 예. 그게 이벤트적으로 한두 번 올라간 게 아니라 10몇 주째 계속 지금 야. 방탄소년단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팬들을 뭐라고 부르죠? 아미. 아미. 네.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그 10대들한테 가해지는 사회의 편견과 억압을 막아낸다, 방탄한다 아. 이런 느낌인데 아하. 방탄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군대 같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팬들도 우리도 군대 같은 어감으로 암이다 그러고 근데 있죠. 이게 네. 진짜 방시혁 씨가 네. 이름 진짜 잘 진 게 네. 제가 패션에 대해서 좀 알잖아요. 네. 패션이 영원히 지지 않는 패션이 밀리룩이에요. 아오. 네. 영원히 밀리룩은 유행이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겨울이 오면은 네. 어느 나라든지 워카가 추운 나라에서 워카나 이런 게 유행하는 게 기본적으로 인간은 조직에 대한 심리, 군대에 대한 심리 이런 게 익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오. 그냥 방탄소년단은 네. 특히 우리처럼 예. 분단 국가에서는 군은 왠지 익숙하잖아요. 예. 잘 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아재적인 분석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진짜예요? 밀리룩은 지지 않는 패션이에요. 아 그래요. 뭐 근데 10대들이 특별히 군인을 선호하진 않지만 오늘 뒤에 보니까 봉도사님 옷도 약간 밀리룩 잠바인 것 그럼요.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까불면 해골된다.
여기 청취 이거 읽어주세요. 문자 메시지. 예. 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팬이 많아요. 박은주님, 지난해는 방탄의 해였어요. 맞아요. 9977님, 저는 50대 중반 주부인데 방탄소년단 좋아합니다. 김현정님, 우리 방탄 쭉 흥하라 크크. 자, 7771님, 나에겐 방탄보다 봉도사가 짱까지 읽고 다음 뉴스 강 기자님. 네, 제가 지난주에 낸시랭 씨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AS 제가 기사도 AS. 네,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팠고요. 예. 제가 좀 단언컨대 제 자랑은 아니고 제 깔때기는 아니고 네. 제가 제일 많이 안다. 낸시랭에 대해서는 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예. 왜냐면 제가 일주일을 다 바쳐서 지금 예. 주말도 없이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진짜 독종 기자예요. 예. 남자가 주진우가 있다면 여자는 강경윤이 있다. 네, 스트롱 윤입니다. 꽉 보셨군요. 네.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대중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거를 잘 못 보겠어요. 아, 그럼 궁금한 거 못 참아내 못 보니까. 참아요. 호기심도 네. 많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뻗치기도 했어요? 뻗치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멀리 또 갔다 지방도 갔다 오고 좀 했습니다. 아, 창흥 막 이런 데 갔다 오신 거예요? 네, 아. 일단 그 낸시랭 씨가 이제 결혼을 발표하고 나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몇 가지 핵심이 있는데 제가 팩트 체크를 다 했습니다. 아. 일단 첫 번째 팩폭, 나이. 오늘 오늘 네. 팩폭 들어갑니다. 예. 네, 먼저 첫 번째로 네. 1980년생이라고 주민등록상에 있는데 그쵸. 본인이 1971년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나이 차이가 9살 9살. 정도가 네. 나는 거잖아요. 음흠. 제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확인했냐면 졸업 앨범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 1971년생이라고 한다면 17살 때 초등학교 1학년생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8살 때 들어가야 되니까 예. 실제 나이는 17살이어야 된다는 뜻이죠. 예. 이해 가셨나요? 이해했어요. 자기가 80년생인데 네. 80년생인데 원래 71년생이라고 주장하고 네. 있으니 초등학교 86년 네. 86년이나 87년쯤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맞아요. 실제 나이는 그러면은 16대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그렇죠. 거야. 그러면은 막 코수염 나 있고요. 계산 예. 진짜 키도 막 빠르시네요. 예. 굉장히 커야 되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졸업앨범 보니까 여느 아이들과 신체 발육 상태가 다르지 않았다. 아, 초등학교 졸업 앨범은 졸업앨범 제가 확인을 했죠. 93년도에 92년도? 제가 그 날짜는 모르겠는데 예. 80년생이니까 이제 88년도 그 정도에서 87년도 88년도 그쯤이었는데 입학이요, 졸업이요? 졸업 입학이죠. 초등학교 입학, 초등학교 그러니까 입학. 유치원 입학과 아니, 초등학교 졸업을 아니 유치원 졸업과 죄송합니다. 유치원 졸업과 초등학교 입학. 그렇죠. 예, 네, 유치원 그- 졸업과 뭐, 초등학교 예. 입학의 사진을 봤더니 사진을 봤더니 그 신체 발육 상태가 평범하더라. 그 네. 얘기는 곧 99%의 확률로 80년생이 맞더라. 80년생이 맞더라. 네. 네, 이건 저의 이제 아. 합리적 추론이고요. 예. 어찌된 일인지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 도저히 열 몇 살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평범한 아이의 네. 모습이 만약에 그게 초등학교 생물학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사진 돌았어요? 아니죠. 돌진 않았는데 아니죠. 예. 이상하게 저도 봤습니다. 그래요? 오다 가다. 오. 네, 아무튼 그런 네.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그 부산에 있는 파라다이스라는 기업의 서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예. 그것도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들어갔죠. 네, 제가 문중에 직접 가서 문중 어르신들 만나고 팩트 체크를 하고 아, 파라다이스는 그 돌아가신 전낙원 씨. 전낙원 씨죠. 네, 네. 2004년도에 아마 세상을 떠나셨을 밤의 거예요. 황제.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전준주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교도소에 벌써 복역 중이었는데 제가 이제 족보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두 분 간의 그 촌수가 44촌. 전낙원 이었습니다. 씨와 네, 그렇죠. 준주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준주 씨 44촌이요? 44촌이면은 사실 저와 강호동 씨도 그 정도 아닐까. 아니요, 44촌이면 그냥 국민이에요. 국민 중에 그렇죠. 한 사람. 네, 그런 게 좀 있다. 아. 네, 그런 제가 그걸로 봤을 때는 아주 99% 아니다라고 제가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거짓말의 가능성이 99.9%이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얘기한 게 이제 마카오에 어머니가 있다라고 어허.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사람들한테 이게 내 어머니라고 사진을 좀 이렇게 보여준 게 있어요. 예. 제가 그 주인공 사진 속의 주인공을 직접 그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통해 가지고 연락이 와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요. 만났어요? 전화 통화했어요. 전화 통화를 했죠. 네. 그분인지 아닌지 확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진도 있고요. 그분 예. 연락처에 그분은 굉장히 좀 사업도 열심히 하고 이래서
약간 공적인 분이에요. 아하. 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초미 여사라고 본인이라 얘기를 했는데 그분 성함은 초미도 아니고 네. 김씨고요, 한국인이고요. 마카오에 사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그냥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중국에서. 네, 근데 그냥 그 사진 어떻게 구했어요? 그 사진은 이제 그 사실혼 관계였던 H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랑 그 김모 씨하고 좀 절친한 사이여서 사진이 좀 있고 그렇게 소개를 받아서 이제 본인의 엄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초미 여사라고 그분이 주장을 했던 그 김 씨는 예. 굉장히 황당해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99% 마커에 있는 어머니는 거짓말의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아니, 하고 있어요. 남자는 내 자식이 아닌지 좀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 그렇죠.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이럴 수 있겠지만 출생의 여자는 비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출생의 비밀이 있으면 네. 여자 내가 낳았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 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담인데요. 그 기업 측에서도 이 기사를 보고 사실 굉장히 황당해했다라는 제가 전언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기업이 명예훼손을 걸 수도 있어요. 그 그럴 수 있죠, 기업에서요. 충분히. 예. 네, 그리고 여기에 있던 기업이 이번에만 출생의 비밀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고 과거에도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좀 화가 난다 이런 반응이 있었다. 제가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준주 씨가 출국 기록 자체가 없다면서요? 그것도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워낙 복역한 기간이 길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H 씨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그 전자발찌라는 거 있잖아요. 네. 전자 발찌. 발찌를 예. 만약에 하고 있으면 출국할 때 굉장히 복잡하고요. 네. 반드시 보호자,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보호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도 알리지 않고 혼자 출국을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 네. 그걸 그 어디 통해서 제가 어디 통한 거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전준주 씨 네. 주민번호나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복역 기록을 띌 수 있어요. 네. 예. 복역 기록은 사실 확인은 했습니다. 확인했어요? 네. 몇 년도 사셨어요? 취재 들어가시는 예. 거예요? 몇 년도. 일단 그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예. 20살 정도에 4년 정도를 복역했고 예. 3개월 정도 나온 뒤에 예. 그 다음부터 이제 9년인가 8년 정도를 해서 12년 정도에 출소를 한 거죠. 네. 2012년, 9년이면 8그 총합이 13년 내지 13년 내지 12년을 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또 그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낸시랭 씨 개인적으로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생각이 기발해서 그렇지 굉장히 이렇게 그 이성적인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사가 굉장히 이런 의혹 제기 기사가 굉장히 합리적인 게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보호하는 일색으로 가고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제 문의를 드렸어요. 낸시랑한테. 근데 낸시랭 씨는 지금 언론과의 접촉을 완전히 이제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제가 왜 그런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정말로 결혼할 때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몰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혼인 신고할 때는. 네. 저 몰랐고 대신에 이제 지인들이 얘기를 하면서 좀 알아봐라라고 얘기를 했던 게 12월 이제 중순 정도였는데 이제 본인은 이거를 믿지를 않은 거죠. 아닐 거다. 그 남자한테 폭 빠졌나 보죠. 그렇죠. 그런데 두 분이 처음 만난 게 11월 18일 정도거든요. 이거는 명백한 게 왜냐하면 전준주 씨하고 낸시랭 씨하고 그날 처음으로 이제 사업 관련으로 소개를 받은 건데 이게 너무 2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후루룩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면서 혼인신고까지 했다는 게 좀 많이 의아한데. 그 낸시랭 씨 주장은 몇 년 전에 한번 만났었고 그게 근데 그때 전준주 씨는 감옥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또 하나의 제가 이제 의심점인 게 뭐냐면 이제 전준주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주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내가 너를 오래 전부터 알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20년 전부터 알았는데 세뇌시키는구나. 내가 너를 15년 전부터 알았는데 그럼 사람들은 내가 기억을 못하지만 왠지 만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세뇌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준주 씨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8인방이 있거든요. 네? 그 8인방이 이제 전준주 씨를 회장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뭐 딱히 소속은 없지만 근데 그 8인방이 그냥 뭐 일반적인 뭐 어떤 그런 뭐 그냥 뭐 그런 분들이 아니라 진짜로 사회적 위치가 있으신 분. 예를 들면 뭐 미술학계의 어떤 인사 아니면 뭐 엔터테인먼트 대표 뭐 이런 식으로 전준주를 모셔요? 예. 회장님 하면서 모셔요. 정말 그분은 71년생이라고 하고 왕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하니까 그 한 분이 이제 속았다가 지금 사기라는 걸 알고 깨달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 있어요.
8분의 그런 정말 쟁쟁하신 분들이 왕 회장님이라고 모시니까 내가 그 사람을 딱히 의심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 추론은 낸시 랭씨도 처음에 좀 그런 식으로 그분의 신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게 아닐까. 그 8분한테 항상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왕 회장님이라고 하고 이제 정말 이제 그 기업의 서자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문학의 뭐 그런 좀 인사라고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 믿음을 얻었던 게 아닌가. 이게 예. 의미가 있는 게 제가 네. 국회의원 초선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의원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어요. 누가요? 제가요. 네, 네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그 제 팬클럽이 네. 회원이 20만이거든요. 근데 그게 20만이 다 활동하지도 않아요. 댓글 들어오고 보면 하루에 뭐 한 7, 8만이 들락날락 할까 이제 인터넷이니까. 네. 그리고 실제 모이면 또 많이 모이지도 않고 한 2, 300명 모이는데 10만 명의 20만 명의 팬카페가 있다라고 하는 아우라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 사람들이 악플이라도 달면 네. 정봉주 한마디 막 움직이면 네. 그러니까 그 전준주 사람도 권위에 대한 어떤 8명에 믿음. 대해서 그 사람들이 권위를 딱 살려줘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예. 봐요. 아니 근데 이쪽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실질적으로 업계에 영향력을 여죄. 행사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이고 예. 이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게 언론에 크게 밝혀져서 망정이지 예. 그렇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됐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속았을 가능성이 네, 큰 그 사건이네요. 스틸 고잉온이에요 지금. 그 네. 8인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이제 조금 이제 와해가 된 분위기라고 해요. 아, 네. 기사가 이제는. 나오면서 네. 그분들이 이제 미모에서 깨어난 거야. 네, 네, 그분들 다 야. 사연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이 자세한 흥미진진하죠. 예. 예. 계속할까요? 계속하면 뒤에 방송을 못하니까 이 자세한 얘기는 오늘 밤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 기자님 단독 보도를 한 건데 그럼 우리가 궁금한 이야기 Y 시청률 올려주기 위해서 지금 낚시한 거예요? 아니에요. 상부상조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오늘 핵심이죠. 얘기할 네, 거예요. 맞아요. 궁금한 이야기 Y 안 들어도 돼요? 아니 봐야죠. 네. 야, 근데 진짜 흥미진진하네. 네. 네. 아니 흥미진진도 흥미진진인데 오늘 처음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서? 네, 뭐 이게 처음 지금 얘기하는 단순한 거예요. 가십이 아니라 진상 규명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속는 사람들을 네, 방지하기 월요일에 위해서 또 재판이 있고요. 이게 방송계의 적폐예요? 왜 적폐죠? 방송계 적폐라기보다는 적폐를 어쨌든 추적하는 중에? 네. 문학의 실력자를 네. 사칭해서 또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그렇죠. 있는 사건이고 만약 또 전준주 씨 말이 사실이라면 그분 입장에서는 사실이라면이 아니에요. 굉장히 억울할 일이니까 어느 예. 관점에서 보더라도 진상 규명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강경희 기자 때문에 우리 사회 사기 사건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네, 추적하겠습니다.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즐거운 토요일.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찾아옵니다. 한반도에 부는 평화 분위기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